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병대원 제3자 특검법 발의해야 한다고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이제 당을 설득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시간 끌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자체도 고심은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최혜병 특검을 후보 시절에 던진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국민한테 변하는 척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똑같다. 왜냐하면 발의해야 한다. 대표가 됐으면 해야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발의하겠다라고 해야죠. 발의하겠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발의하겠다라고 해야지 해야 한다. 무슨 유체 이탈 화법입니까? 본인이 대표예요. 누구한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지시하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부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8월 1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건 뭐냐면 처음에 용산에서 삼겹살 회동 뒤에 살짝 좀 쫄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서열 확인을 통해서 내가 아직은 건재하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고 와서 그러자마자 다음날 장동혁 최고라든지 한동훈 대표가 살짝 뒷걸음 치죠. 그러면서 말이 바뀌나 하다가 그런 또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발의해야 한다 정도까지 던져놓으면서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발의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이 없습니까? 적긴 하지만 108명이나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뭐 시간 끌기다 저는 일각의 그 면도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맨 처음에 제3자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당이 먼저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당 일각도 있고 야권 전체에서는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냐, 이거 당 설득할 자신 없는 거냐, 힘이 없는 거냐라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면 됩니다. 이 수사 총 지금 3가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경찰서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냈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도 아니고 재판 중에 있고 공수처도 굉장히 많이 수사가 진척되고 있고요. 저는 이거 다 지켜본 다음에 해야 되고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재판 들어가 있는 박정훈 단장 얘기는 뭐 따로 뺀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는 저도 이 최상병 광화문에 빈소 마련됐을 때 아침 제일 먼저 가서 조문하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얘기하고 했는데요.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면요. 저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가지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찰청에서 수사 결과 받고 공수처 수사 결과 받아가지고 국정조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 하면은 합의된 특검법 만들어가지고 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야권 전체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 빨리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1년 지나면 통신기록 없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통신기록 다 가지고 있는 거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1주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1주년에 맞춰서 정말 여야가 함께 애도하고 진시촉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여름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수처 결과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거 보고 여야가 함께 협의해서 그 안에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론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숙고하고 있다.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 인사인가? 차분하게 인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교체하는 건가? 교체를 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민심을 거론했다는 것은 본인이 63%의 당심과 민심을 받은 말하자면 신뢰가 높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정정식 정책위원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용산의 요중이 실리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에는 지도부에서의 의결권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결국에는 정정식 정책위원장 자체를 알바끼워 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해놔야 한동훈 대표 자체가 혼자서 외롭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용산과 각을 안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정치기장을 지금 박아놨는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 가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제2의 김기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용산의 눈치 보고 용산의 그늘 안에서 수행하는 대표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호흡 조절을 하면서 아마 교체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것인데 이번 주 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길어지면은 나머지 인선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사무총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책위장을 통해서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위장이 교체가 될 공산이 큰데 이제 교체된 이후에 용산과의 이제 갈등 구조가 어떻게 전개될지, 당내에서의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흔들지, 원내에서 과연 협조가 될지, 의총에서 만약에 추인이 불발이 됐을 때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모두 종합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꾸지 않고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 출마해서 63%를 얻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꿀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당이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불과 한 달 전 입장으로 생각해야 돼요. 김재원이 아니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맞붙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당원 당규대로 임기를 채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관례대로 일괄적으로 사표 내고 재신임을 받던가 새로운 사람 임명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달 전 우리 당이 원구성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싸우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관례대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대로 그리고 이 의석수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 그때 다시 한번 그 사퇴하고 또 잠적하고 하면서 그때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정점식 의장 아니었습니까? 저는 뭐 어떤 진영과 뭐 친윤이나 친난 다 떠나가지고 한 달 전에 우리 당이 했던 것만 얘기해 보면은 우리는 관례와 전통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리와 뭐 전통에 맞추면은 사직서를 냈었어야죠. 그럼요. 예, 신임 지도부가 들어오면 여야 막론하고 신임 지도부의 선택권을 주기는 차원에서 그게 임명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간에 내려놓고 재신임을 하든 말든 본인이 새로운 지도부 하십시오 하는 게 관례인데 정정식 의원이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오더가 옆에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좀 따지고 보면 명국이면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지금 곤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부터 또 용산에서 그 그립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관망이 됩니다. 아니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실 어제 이게 당원 당규상의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뭐 상임 전국위원회의 이게 여기다 열어서 해석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정책위 의장이 사실은 원내대표 파트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벌써 봐봐요. 당내가 혼란스러운 게 그냥 깔끔하게 정책위장이 누구든 간에 정무직 당직자는 사직서를 내려놓고 대표한테 맡겨놓으면 아무 이런 갈등이나 혼란이 없어요. 김재원 최고도 당생을 오래 한 분이잖아요. 벌써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김재원 맛 좀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데 예, 이게 어떤 맛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어요. 이준석 의원이 하는 말이 이 김재원 최고 뭐 이거는 개인의 평이 아니라 정치 스타일을 보면 솔직히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아주 묘미가 있죠. 말을 이렇게 둘러서 저쪽 편을 듣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둘러서 이쪽 편을 들으면서 본인의 일단 이득을 취하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편이다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또 사라져 있다가 저는 적이다고 생각했는데 내 편으로 와 있다가 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준석 의원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김재원 최고님이 이 본인의 당선된 의미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원래 그 출마 선언하고 컷오프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재의결돼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과 그리고 당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선출된 지도부 중에서 유일한 영남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행보나 이런 부분이 영남권 전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좀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지도부가 시작한 지 지금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2개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3번째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같은 게 물론 국민의힘 일이니까 저는 조금 뭐 관여할 바는 아니나
솔직히 좀 하나의 정치인을 평가했을 때 국민의힘이 참 딱한 게 그렇게 사람이 없나 싶어요. 뭐 최고위원 전문가도 아니고 5.18 망언을 가지고 징계까지 받았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을 다시 최고위원으로 앉혀놓는다는 자체도 참 국민의힘의 딱한 처지를 좀 또 옆에서 안타깝게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